오늘은 보다 실용적인 주제로 현업 편집에서의 연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상업 예능 편집에서 직접 사용되는 편집 기법이고, 제가 불과 3일 전에 납품한 영상에 사용한 기법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편집 때 꼭 활용해보세요. 첫 번째는 화면 줌인 효과입니다. 다른 컷을 앞에 두고 강조하고 싶은 컷이 뒤에 나왔을 때 스케일 값 자체를 올려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당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강조하거나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편집에서의 연출로 전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연출해주면 시청자들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줄 수 있어요. 줌인 효과는 총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단순히 커팅으로 전후 화면을 다르게 화면을 줌인할 수도 있고, 키프레임 값을 활용해 기존 화면에서 확대되는 화면으로 모션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개 모두 차이가 있으니까 화면의 밀도나 시간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기존 효과에서 확대 효과로 넘어갈 때 3프레임의 차이를 두고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막 후발생입니다. 자막에서 주는 연출에서 출연자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자막이 먼저 나와버리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결과를 발표하거나 말을 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막이 먼저 나와버리면 결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예대상, 연기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자막으로 수상자를 띄워버리고 영상에서 계속 뜸해드리면 답답한 것과 같겠죠? 이런 부분을 편집으로 하는 연출로 잡아주면 좋겠죠. 자막이 있는 편집에서 적절히 마스킹 처리를 통해서 미리 자막 그래픽을 가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결과값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후에 자막을 공개하는 편집 연출을 자막 후발생이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막에서 오퍼시티, 즉 불투명도, 이거를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공개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려주면 돼요. 세 번째는 트래킹입니다. 자막을 사람들의 움직임에 맞게 따라오도록 하는 편집 표현으로 자막의 개수를 추가함과 동시에 자막이 달린 곳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대신 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 짧은 클립에 많이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자막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너무 빠르거나 짧은 클립에 트래킹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가독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점. 이때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막에 움직임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찌됐든 자막은 가독성이 생명이니까 읽을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편집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화면 분할입니다. 이 경우는 선택적인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1번, 화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2번, 카메라가 출연진을 각각 촬영했을 때. 3번, 대치 상태에서 동시에 화면을 보여줘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요 속의 외침 같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편집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고요. 한 사람의 리액션에 집중할 때는 다시 화면을 돌려서 그 사람만을 집중 타겟해서 보여주고 자막을 달아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죠. 비슷한 포지션에 뛰고 있지만 무한도전의 그들만의 리그는 분할이 아닌 개개인의 리액션에 집중하면서 질문을 맞추는 멤버와 다른 멤버들의 교차 편집으로 포인트를 준 경우예요. 이처럼 분할은 꼭 써야 한다기보다는 허각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리액션을 펼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꼭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판입니다. 대판의 트랜지션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예능 특성상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압축되거나 삭제되는 컷이 많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주고 다음 컷으로 넘어갈 때는 정보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부분을 케어해줄 수 있는 편집이 대판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트랜지션보다 템포가 빠르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트랜지션보다 편리하게 영상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죠. 대개 트랜지션은 빌드업을 통해서 내용이 종료되도록 컷 구성을 하기 때문에 촬영 영상물 내에서 끝이 나는 흐름으로 쓴다면 대판은 말을 끊어서까지 빠르게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서 사용이 쉽고 범위가 넓어지죠. 저는 주로 코너나 챕터의 소개, 시작, 룰 설명, 종료 등에 자주 사용합니다. 또는 예능적인 요소로 과거의 내용이나 재미 요소를 짧게 포함해서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해요. 신서유기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풍부한 편집 기법으로 내 콘텐츠를 예능처럼 살려야 될 때 위의 기법을 사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평소에 영상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연출이 사용되는지 유심히 보시고 내 콘텐츠에도 적용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